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가난복균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을 가난복균자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저런 심각한 병들의 대부분이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불러들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복균자인 겁니다. 그래서 부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가난은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올지 음성 반응이 나올지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난은 물질적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흑수저 논란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 가방끈이 짧아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독히도 운이 나빠서, 나쁜 사기꾼을 만나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가난의 탓을 나 아닌 다른 것에 돌릴 수야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난복균자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가난복균자의 특징, 첫 번째, 한 방을 노린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분들입니다. 평생 동안 알뜰살뜰 한눈 팔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이 말년에 한 방을 노렸다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니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도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사기꾼들은 돈 많은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아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욕망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쉽게 벌겠다는 욕망이 강하면 돈이 없더라도 어디서건 분명히 구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약한 고리를 건드는 것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아유,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투자하시면 남은 여생 동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분들에게도 집 한 채 사주시고 손자, 손녀 유학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척척 보내주시고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 이거 정말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제 어머님, 아버님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욕망을 들쑤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랜 친구가 됐던 자식이던 친척이던 귀를 닫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벌써 한 방으로 벌고 싶다는 욕망에 활활 타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은 상태입니다. 가난복균자의 특징, 두 번째, 비만도가 높다. 오사카 대학 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팀이 2005년에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과 비만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빚이 있는 그룹에서는 남녀 모두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담당 교수의 말에 의하면 비만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빚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만은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먹는 재미를 우선하는 습관 때문에 짊어진 건강의 빚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살은 건강의 빚인 겁니다.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뒤로 미루는 성격입니다. 느긋하다는 거죠. 당장 편한 것, 좋은 것, 입맛을 충족시키는 것, 즐거운 것을 앞세우다 보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편을 주는 것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운동도 안 해, 몸도 망가뜨리고 결국 가난도 불러오게 됩니다. 아이, 나는 이렇게 살도 안 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러신 분들 있죠? 마른 비만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복균자의 특징, 세 번째, 월급에 취해 산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확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도 때려치지 못하는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그놈의 월급 때문입니다. 그거 받는 맛에 취해서 온갖 더러운 꼴을 경험하면서도 참으며 살고 있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나이까지 들어서 퇴출이 눈앞에 보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이 맛에 취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겠거니,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겠거니 혼자서 주술을 되뇌인 것처럼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는 전쟁터이고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더구나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말고 딱 붙어서 있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붙어 있는 동안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지옥 생활을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에 취해서 몸을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은퇴할 즈음에 가장 무섭고 무책임한 말은 어떻게든 되겠지,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가난복인자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없다. 우리 주변에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조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어디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시간도 없고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입에 바쁘다는 말만, 시간 없다는 말만 달고 삽니다. 퇴직이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도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 막막하다는 사람들이 많죠. 불안해서 잠도 잘 안 온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퇴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뭐 하고 싶은 일을 좀 배워봐라, 직접 체험 좀 해봐라, 그게 정말 할 만한 건지, 이렇게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짬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걱정을 하지 말던가 말입니다. 이거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바쁘다는 게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우리에게 대사증후군과 같이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들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은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중요한 일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급 맛에 취해 살지 말고 시간 관리 잘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다가와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기꾼 말에 욕망을 활활 불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